요즘 사람들이 난민 유입 반대한다 찬성한다. 사회에 뜨거운 감자죠. 아니, 난민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의견이 분분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난민의 역사를 알아보며 현재의 난민 이슈를 논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다들 난민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피난민? 갈 곳 없는 사람들? 난민의 정의가 무엇인지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난민은 발생합니다. 전쟁과 같이 국가가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나죠. 즉, 전쟁의 결과로 난민은 전쟁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인류사와 늘 함께해 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백제를 세운 온조와 그 무리, 부여의 난민이죠. 발해를 세운 고구려 유민들 역시 난민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한 상해 임시정부 수립, 6.25 전쟁, 제주 사산 사건, 이 모두 난민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이래로 난민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51년에 이르러서야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관심 밖에 있던 난민을 보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 대해 AI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감마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인 난민 보호 체계는 20세기 초에 형성되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많은 인구 이동과 난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많은 유럽 인구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으로 1951년에 난민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인류가 이렇듯 난민 보호에 앞장서게 된 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겪고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난민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난민들이 죽고 다수의 사람들이 심리적 공포에 내몰리고 나서야
인류는 수천 년간 외면받던 이들을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보호하게 된 것이죠. 전쟁이야 늘 있었는데 왜 콕 집어 세계대전이 그 계기인 까닭인지는 그 다수에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갖는 특성인 국가총력전, 이름 그대로 세계라는 수많은 참전국의 존재, 군인과 민간인 가릴 것 없이 피해가 발생했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난민의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겪으며 참혹히 죽어나가던 사람들, 나치를 피해 독일을 떠나야 했고 남의 집 바닥에 몸을 숨겨 지내야 했던 이들, 공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시대. 그 시기 유대인들은 독일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독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거름삼아 인류는 화학과 평화의 가치를 배웠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전후 설립된 유엔은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난민의 관리를 위해 유엔 난민기구를 설립하고 1951년 난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I로 그 협약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간말을 통해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간적 대우, 난민의 안전한 장소 제공, 정보 및 교육의 권리 보장, 별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룹을 지정하고 난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후 우리는 평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떠할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돈바스 전쟁, 예멘 내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수많은 전쟁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그 전쟁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총성과 포탄을 피해 주변 나라, 적어도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난민들과 그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난민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고개를 돌려봅시다. 전쟁 하나만 따지는 세상이 아닌 더욱 복잡해진 지금의 세상으로요. 첫 번째는 불법 이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난민으로도 볼 수 있죠. 경제적 격차를 이기지 못하여 더욱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조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은 현재 난민이라는 정의에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난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죠. 실제로 이러한 난민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쟁과 경제적 문제가 아닌 인간의 탐욕으로 자신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머지않은 미래의 수많은 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가 사라지고 난민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에 실수하지 않도록 역사를 배운다고 하지만 눈앞에 뻔히 실패가 보여도 역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난민에 관심을 가진 지는 채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1951년 난민협정 체결 전 난민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기록은,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난민의 역사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난민은 발생해 왔고 그들이 살아남아 또 다른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역사 곳곳에 그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 양차 대전 이후 난민의 개념이 약속되고 주목받기 시작했을 뿐 난민은 과거부터 항상 존재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이후에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난민이 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총살 위험을 무릅쓰고 장벽을 넘는 멕시코의 난민,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남태평양의 난민, 종교 이념 대립으로 내전을 겪고 이를 피해 자국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현재를 기억하고 있나요?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편식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모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역사라는 망원경을 통해 미래를 볼 때 눈을 감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